지금 당장 재민 강도를 최대치로 올려! 저 위성을 반드시 꺼버리란 말이야! 미국 콜로라도 우주군 사령부 지하 3층. 비명에 가까운 명령이 터져나옵니다. 30년간 전 세계 하늘을 손바닥 보듯 감시해온 미국의 자부심이 단 1.7초 만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죠. 한국이 쏘아올린 아리랑 7호가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감시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감쪽같이 사라졌을 때 펜타곤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한 과학 위성인 줄 알았던 아리랑 7호가 보여준 0.1m급의 신의 눈. 그것은 백악관 옥상의 볼트 하나까지 낱낱이 파헤치며 미국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우주 패권의 철옹성에 대한민국이 깃발을 꽂는 순간 워싱턴은 피눈물을 흘리며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고 미국이 두려워한 그 충격적인 반전의 현장. 지금 그 문이 열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로 지금 이 따뜻한 여정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저는 데이비드 스턴입니다. 지난 22년간 펜타곤과 NSA를 거치며 전 세계의 하늘에서 벌어지는 모든 움직임을 감시해온 선임 분석관이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미국의 기술을 충실히 따라오는 모범적인 우등생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준 기술을 쓰고 우리가 허락한 궤도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단 1.7초면 충분했습니다. 콜로라도 우주군 사령부 지하 감시실의 공기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위로 한국의 누리호 발사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고 제 옆자리 톰슨 대령은 식어가는 커피를 들이키며 하품을 내뱉고 있었죠. 한국 녀석들, 이번에도 무난하게 성공하겠네요. 우리 부품이 들어갔으니 당연한 결과겠지만요. 톰슨의 그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저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우던 파란색 신호 그래프가 갑자기 수직으로 꺾이더니 암흑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신호 로스트. 주파수가 끊겼습니다. 분석관의 비명이 정적을 깼습니다. 일시적인 오류라고 생각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제 등줄기엔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1.7초.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그것은 단순한 기기 오작동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정교하게 설계한 알고리즘에 의해 우리 감시망의 허점을 정확히 뚫고 지나간 의도적인 블랙아웃이었으니까요. 22년 경력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한국이 지금 우리 몰래 금단의 선을 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펜타곤 긴급회의실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동아시아 국장과 국무부 차관보가 들이닥쳤고 화면에는 아리랑 7호의 비밀 문서가 띄워졌습니다. 0.1m급 해상도라고?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올린 보고서인가? 윌리엄 하워드 차관보가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0.1m, 즉 10cm라는 건 지상의 자동차 번호판은 물론이고 사람이 들고 있는 신문이 헤드라인까지 읽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건 미국조차 극비로 분류하는 최첨단 정찰 위성과 맞먹는 성능이었죠. 그랜트, 아니 스턴 박사. 당신이 직접 한국으로 가십시오. 하워드 차관보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감시망을 어떻게 우회했는지, 그리고 그 신의 눈이라 불리는 렌즈를 어디서 훔쳐왔는지 낱낱이 밝혀내세요. 동맹이라는 가면 뒤에서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면 그 대가는 처절할 겁니다. 저는 그 길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미국이 30년간 철저히 통제해온 우주기술의 빗장을 한국이 어떻게 열었단 말인가? 도대체 나로우주센터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너머 왠지 모를 불길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그들이 정말로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한 것이라면 전 세계 우주 질서는 오늘부로 완전히 재편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달려간 전라남도 고흥.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나로우주센터의 거대한 안테나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절차부터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지문 인식은 물론이고 다중 홍채 스캔에 양자 암호화된 신분증 확인까지 요구하더군요. 미국 선임 분석관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박준혁 단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경비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자부심과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미국인을 우러러보던 그 눈빛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성역에 들어온 불청객을 경계하는 강한 나라의 파수꾼 같은 눈빛이었죠. 중앙통제실 문이 열리고 박준혁 단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년 전 나사 컨퍼런스에서 제 강연을 들으며 열심히 메모하던 그 젊은 연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운 듯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어서 오십시오, 스턴 박사님. 누리 후의 1.7초 때문에 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박 단장, 우리가 모르는 주파수 도약 알고리즘을 사용했더군요. 그 기술,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나사인가요? 아니면 유럽입니까? 제 질문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 단장은 가볍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가져온 곳은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여기 있는 연구원들의 피땀 어린 일기장에서 나왔다고 해야겠군요. 그는 통제실 메인 스크린을 켰습니다. 그곳에는 3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며 기록된 817번의 오류 리포트가 빼곡히 떠 있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주지 않았던 그 기술, 우리는 구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접 만들기로 했죠. 밤을 새우고 코피를 쏟으며 우리 아이들에게는 기술 종속의 서러움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통제실 전체를 울리는 거대한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상대해야 할 것은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30년 동안 쌓여온 서름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숭고한 집념이 빚어낸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지금 미국의 심장을 향해 무섭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본국에 보낼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을 떼기도 전에 제 안의 오만함이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단장의 그 단호한 목소리가 통제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제 귓가에 박혔을 때 저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817번의 실패 기록.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통제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피를 흘리면서도 결코 멈추지 않고 머리를 들이받아온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처절한 전사 기록이었죠. 하지만 저는 펜타곤의 대리인입니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박 단장, 집념은 높이 삽니다만 현실은 다릅니다. 양자내성 암호통신을 실전 위성에 적용하는 건 미국도 아직 주저하는 영역이에요. 한국이 이걸 독자적으로 성공시켰다는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저는 애써 냉정함을 유지하며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박 단장은 대답 대신 옆에 있던 젊은 여성 연구원을 소개했습니다. 최소윤 기술 책임자였죠. 그녀의 눈은 이미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듯 핏발이 서 있었지만 제 노트북에 연결된 분석 데이터들을 훑어보는 눈빛은 서늘할 정도로 명석했습니다. 스턴 박사님, 우리가 사용한 비선형 주파수 도약 방식은 기존의 수학적 모델을 완전히 탈피한 것입니다. 최소윤 책임자가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수식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가르쳐준 매뉴얼대로라면 불가능했겠죠. 하지만 우리는 양자 난수 생성기를 위성 궤도 연산에 직접 결합했습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전 세계 그 어떤 감시 레이더도 예측할 수 없는 패턴입니다. 우리가 1.7초간 사라졌던 건 오류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선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들을수록 제 손바닥에는 땀이 고였습니다. 이 수식들은 나사의 기밀 문서에서도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체계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정해놓은 동맹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자신들만의 우주고속도로를 닫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본국에 이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했습니다. 통제실 구석에서 암호화된 위성 전화를 들었습니다. 전화 너머 윌리엄 하워드 차관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스턴, 지금 뭐라고 했나? 한국이 독자적인 암호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그건 명백한 도발이야. 미국의 우주 자산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하워드는 제 보고를 듣자마자 광분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통제권을 벗어나는 걸 지켜만 볼 순 없다. 아리랑 7호가 완전히 자리를 잡기 전에 본때를 보여줘야 해. 즉시 재밍작전 승인을 요청하겠다. 차관보님, 그건 위험합니다.
한국은 적국이 아닙니다. 제가 만류했지만 하워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패권의 상징인 우주에서 누군가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사실을 워싱턴의 수뇌부들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날 밤 나로우주센터의 숙소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중앙통제동은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에도 대낮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다시 통제동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지만 엔지니어링실의 문틈 사이로 희미한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살짝 문을 열어본 제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좁은 간이 침대도 마다하고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자고 있었고, 그나마 깨어있는 이들은 서로의 어깨를 주무르며 모니터 속 소스 코드를 한 줄 한 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꾸벅꾸벅 졸다가 옆에 있던 에너지 음료 캔을 쏟았습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티셔츠 소매로 책상을 닦아내더니 이내 다시 안경을 고쳐 쓰고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하더군요. 그 곁에서 최소윤 책임자가 그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제 며칠만 있으면 우리 위성이 우리 하늘을 지켜줄 거야. 더 이상 남의 나라 눈치 보며 데이터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 장면을 지켜보며 제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펜타곤의 사무실에서 서류만 검토하던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직장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던 시절, 남의 나라 발사체에 위성을 얹어보내며 고개를 숙여야 했던 선배들의 서름을 씻어내기 위한 이 시대의 독립운동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오전,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본국에서 최종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아리랑 7호가 궤도 안착을 위해 지상국과 첫 교신을 시도하는 순간 전방위적인 전파 방해 공격을 가해 시스템을 마비시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박준혁 단장을 찾아가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세요. 미국이 당신들을 공격할 겁니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의 공무원이었고 제 입은 무겁게 닫혀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박준혁 단장이 저를 기술 시연장으로 불렀습니다. 아리랑 7호가 탑재한 신의 눈 0.1M급 해상도의 광학 모듈을 최종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스턴 박사님, 이것이 우리가 만든 0.1M의 진실입니다. 박 단장이 버튼을 누르자 시뮬레이션 화면에 지상의 물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700km 상공에서 찍은 사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길가의 핀 꽃의 색깔은 물론이고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고 있는 스마트폰의 기종까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보유한 최고 성능의 정찰 위성인 키올 시리즈조차 압도하는 성능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재조준 속도였습니다. 타겟 하나를 찍고 다음 타겟으로 렌즈를 돌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 2초 미만이었습니다. 미국 시스템보다 무려 30%나 빠른 속도였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CMG 자이로스코프 제어 알고리즘을 대체 어떻게 짠 거죠? 제 목소리가 경악으로 떨렸습니다. 미국은 부품의 내구성에 집중했지만 우리는 한국인 특유의 순발력을 알고리즘에 녹였습니다. 정밀 제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밑바닥부터 다시 짰거든요. 최소윤 책임자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미국의 재민 공격이 어쩌면 이 거대한 파도를 막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불길하고도 경이로운 예감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통제실의 긴장감은 폭발할 듯 고조되었습니다. 아리랑 7호가 운명의 궤도에 진입하기까지 이제 단 몇 시간. 펜타곤에서는 이미 공격 버튼에 손을 올렸고 한국의 연구원들은 자신들이 만든 위성이 무사히 응답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세계의 경계에 서서 곧 벌어질 거대한 충돌을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 역사의 가장 뜨거운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새벽 2시 나로우주센터 통제실의 조명은 낮게 가라앉았고 수백 대의 모니터가 뿜어내는 푸른 빛만이 연구원들의 긴장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 귀에 꽂힌 헤드셋 너머로는 콜로라도 우주군 사령부의 다급한 교신음이 쉼없이 들려왔습니다. 재밍 시스템 가동 10분 전. 전 세계 7개 지상기지 동기화 완료. 타겟 아리랑 7호, 조준 완료. 윌리엄 하워드 차관보의 서늘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스턴,
거기서 똑똑히 지켜봐라. 한국이 공들여 쌓은 탑이 한순간에 어떻게 무너지는지. 동맹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가혹할 것이다. 저는 차마 박준혁 단장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을 예감한 듯 굳게 다문 입술로 메인 스크린만을 응시하고 있었죠. 교신 시작 30초 전, 최소윤 책임자의 목소리가 통제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제 노트북 화면에 붉은색 경고등이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전파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인도양과 태평양, 그리고 우주 궤도에 떠있는 미 군사위성들이 일제히 아리랑 7호를 향해 강력한 방해 전파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간섭이 아니었습니다. 위성의 뇌를 마비시키고 통신 회로를 태워버리려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폭력이나 다름없었죠. 신호 감쇄 발생. 주파수 노이즈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의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콜로라도의 톰슨 대령이 헤드셋 너머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성공이다. 한국의 위성은 이제 눈먼 봉사가 될 거다. 텔레메트리 신호 90% 차단 완료.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 위대한 집념도 패권의 벽 앞에서는 무력한 것이었나. 제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입니다. 제2 시스템 가동하세요. 박준혁 단장의 낮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동치던 그래프가 단 0.3초 만에 칼로 자른 듯 평온을 되찾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노트북 화면에는 시그널 로스트라는 문구가 떴지만 한국의 메인 스크린은 눈이 시릴 정도로 선명한 초록색 신호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뭐야? 왜 신호가 안 잡혀? 레이더에서 사라졌단 말이야. 톰슨 대령의 비명이 헤드셋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미국의 7개 감시 체계가 동시에 아리랑 7호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들은 재민 강도를 200%까지 끌어올리며 미친 듯이 전파를 쏘아댔지만 아리랑 7호는 마치 유령처럼 그 모든 공격을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스텔스 통신 가동 확인. 양자 난수 도약 엔진 정상 작동 중입니다. 최소윤 책임자가 안경을 치켰으며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그것은 승전보였습니다. 미국이 쏘아 올린 방해 전파의 숲 사이를 한국의 위성은 0.3초마다 주파수를 바꿔가며 숨바꼭질하듯 통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기술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는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통제실 전면 스크린에 거대한 영상 하나가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송 속도는 빛보다 빨랐고 화질은 눈이 시릴 정도였습니다. 영상이 선명해지는 순간 저는 그만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화면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미국 워싱턴 D.C.의 백악관이었습니다. 700km 상공에서 찍은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해상도였습니다. 백악관 옥상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요원의 총기 기종은 물론이고 바람에 흔들리는 성조기의 실밥 하나하나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어 화면이 전환되더니 펜타곤의 주차장이 나타났습니다. 윌리엄 하워드 차관보의 전용 차량 번호판이 제 눈앞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맙소사. 제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헤드셋 너머 워싱턴 사령부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들이 공격하고 있던 대상이 오히려 자신들의 심장부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들은 공포에 질려버린 겁니다. 이건 전쟁에서 진 거야.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헤드셋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마지막 영상입니다. 박준혁 단장이 제 쪽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지금 우리가 있는 콜로라도 우주군 사령부의 거대한 안테나 단지가 나타났습니다. 재밍 전파를 뿜어내느라 붉게 달아오른 안테나의 냉각장치 하나까지 낱낱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아리랑 7호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공격하지 않는다. 그저 우리를 지킬 뿐이다. 미국의 오만함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우주 패권을 쥐고 흔들던 미국의 장군들이 일개 동맹국이라 치부했던 한국의 기술력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민 공격은 완벽하게 실패했고 오히려 미국의 모든 군사보안이 한국의 신의 눈앞에 발가벗겨진 꼴이 된 것이죠. 한국 통제실의 연구원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환호성조차 내지 못할 만큼 벅찬 감동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최소윤 책임자는 모니터 한 구석을 붙잡고 조용히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훔쳤고 박준혁 단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승리자의 광기가 아닌 이제야 비로소 자국민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본국에 마지막 보고를 올렸습니다. 차관보님,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펜타곤에서 들려오는 것은 대답 대신 무거운 패배의 침묵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주 패권의 중심에 우뚝 서는 역사적인 대역전극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펜타곤의 침묵은 길고도 무거웠습니다. 헤드셋 너머로 들려오던 그 서슬퍼런 명령들도 비아냥거림도 아리랑 7호를 집어삼킬 듯 뿜어내던 재밍 주파수의 굉음도 모두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오직 통제실을 가득 채운 것은 기계의 낮은 구동음과 817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연구원들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백악관의 볼트 하나까지 선명하게 비추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이것이 꿈이 아님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된 건가요? 누군가 나직하게 내뱉은 한마디에 통제실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최소윤 책임자는 제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그동안 그녀가 짊어졌던 기술 종속이라는 무거운 짐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박준혁 단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승리를 만끽하는 장군이 아니라 자식의 홀로서기를 지켜보는 아버지 같은 표정으로 아리랑 7호가 보내온 푸른 지구의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끊겼던 미국의 화상회의 시스템이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윌리엄 하워드 차관보 대신 백악관 우주정책국장과 미 국방부 장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조금 전까지의 살기 어린 분노 대신 생전 처음 보는 경외감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통제실 전체가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을 때 미 국방부 장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나로우주센터 박준혁 단장님, 그리고 연구원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우주과학의 새로운 이정표를 보았습니다. 미국은 아리랑 7호의 독자적인 방어체계와 압도적인 해상도 기술이 세계 평화와 우주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독보적인 자산임을 공식 인정합니다. 그것은 항복선언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예우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통제나 감시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대한민국을 미국의 가장 대등하고 강력한 우주전략 파트너로 공식 선포합니다. 조만간 워싱턴에서 정식 협력을 위한 초청장을 보내겠습니다. 통제실 곳곳에서 참았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30년입니다. 미국이 주는 부품 하나에 전전긍긍하며 기술 이전을 구걸하던 시절부터 너희가 감히 우주로 나가려 하느냐는 따가운 눈총을 견뎌온 지 무려 30년 만에 받아낸 진정한 독립선언이었습니다. 박준혁 단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위협하기 위해 이 위성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국민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안전하게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제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오만함의 파편을 털어냈습니다. 제가 써야 할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만 하는,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미래를 보고 있는 거인이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박준혁 단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그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박 단장님, 당신들이 이겼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진정한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로우주센터 밖으로 펼쳐진 고흥의 바다는 그 어느 때보다 푸르고 평화로웠습니다. 비행기 트랩에 오르기 전, 저는 배웅 나온 최소윤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한숨 돌리실 수 있겠네요.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신가요?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 퀭한 눈을 비비며 싱긋 웃었습니다.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말해줄 거예요. 이제 엄마가 지키는 하늘 아래서 마음껏 꿈꿔도 된다고 말이죠.
그녀의 뒷모습 너머로 멀리 아리랑 7호를 쏘아 올렸던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그곳은 이제 패권의 상처가 아닌 대한민국이 우주의 중심을 향해 뻗어나가는 성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태평양을 건너며 다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펜타곤의 그 꽉 막힌 장군들을 설득하겠노라고.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고. 저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인류의 새로운 눈이 되어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빌려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술진의 피와 땀, 그리고 817번의 실패를 이겨낸 불굴의 의지로 일궈낸 우리만의 영토입니다. 저 멀리 우주 궤도에서 파랗게 빛나는 아리랑 7호는 오늘도 대한민국을 향해 속삭이고 있을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우리 하늘은 우리가 지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로 대한민국의 힘이 널리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